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9년 12월 31일 화요일입니다. 2019년 한 해는 부동산이 냉탕과 온탕을 거듭하며 결국 6년째 크게 오르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강남 재건축 트리플 악재가 현실화되면서 강남 재건축, 강남 아파트, 서울 아파트, 경기도 아파트 순의 도미노식 집값 하락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 집값을 잡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으며 정부는 무조건 시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2019년까지 집값을 잡는 척만 하면서 해방 이후 사상 최고의 집값 폭등을 야기한 문재인 정부가 2020년에는 총선을 계기로 집값 잡기에 효율적인 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안정화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 5년간 폭락 시작됐다. 이제 하락하게 되면요, 꽤 장기간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집값 반토막 기다려라. 자, 너무 섣부르게 매수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특히 20대, 30대들 아직도 지금 주택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좀 관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6천만 원 뛰었다, 5천만 원 뛰었다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 들었는데 그건 약밥입니다. 낚싯줄. 알았죠?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심차게 뛰어가는 젊은 사람이 보이는데, 자, 여기에 떨어지는 순간 이 상어밥이 되고 맙니다. 자, 주택을 매수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강남 재건축이 무너지면 서울 아파트 폭락한다. 이건 뭐 다 아는 공식 아닙니까? 자, 강남 재건축부터 이제 수도권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색깔이 진할수록 지금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하락장에. 그리고 올라갈 때도 색깔이 진할수록 많이 올라갑니다. 즉 떨어질 때나 올라갈 때나 이 순서로 갑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이 같이 있잖아요. 그것은 상승 하락을 이제 할 때 이 순서로 똑같이 한다 이거예요. 강남 재건축이 지금 아주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음마가 지금 5억까지 금매가 나온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강남 일반 아파트로 이미 지금 번지고 있어요. 아울러 서울 아파트, 고가 아파트,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좀 확대되는 추세이고요. 아직은 이제 일기 신도시라든가 서울 일반 아파트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기간이 짧아요. 1월 달부터는 본격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 1, 2기 신도시 아파트가 추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고가 아파트, 뭐 6, 7억 이상의 아파트들이 먼저 추락하고요. 주로 서울 인접 지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기도 저가 아파트는 나중에 하락하게 됩니다. 이 6단계로 집값이 하락한다. 2020년 이후에 집값 폭락 원인,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집값이 왜 떨어지느냐? 뭐 볼 것 없이 가장 큰 별표는 정부 정책 때문입니다. 자, 아직 정부를 100% 믿을 수는 없어요. 왜? 과거에 지금 집권한 지 거의 3년 가까이 돼가지만 솔직히 충분히 집값을 잡을 수 있었는데도 방관한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못 잡은 게 아니라 안 잡은 게 큽니다. 근데 이제는 좀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정부 정책이 지금 강력하고 그렇다면 집값은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무리하게 투자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집값이 계속 6년째 올라가면은요, 이 상황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30대와 40대 이 젊은 세대들이 투자를 많이 했다. 최근에는 20대도 많이 투자합니다. 빚내고 투자하고. 자, 갭 투자가 많아졌다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다주택 매물이 이제 서서히 나올 것 같아요. 정부가 계속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도 사실상 혜택이 거의 폐지된 거나 다름없어요. 다만 혜택을 없앨 게 아니라 신규 임대주택 사업 폐지를 시켜야 하고요. 기존의 임대주택 사업자들도 1년이나 2년 유예를 주고 비과세 준 다음에 매물을 토해내게 해야죠. 기존 임대주택 사업을 폐지할 상황까지 제가 보기에는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투장 매수, 사실상 2018년에 매수했던, 2019년에 매수했던, 얼마가 뛰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2013년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간 걸 따지면 상투장입니다. 자, 큰 틀에서는 원인, 가장 큰 게 정부 정책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경제위기, 경제불안, 지금 중국 심상치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뭐 예견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중국 지금 가볍게 보지 마세요. 원인 세 번째, 매물 증가, 매물 실종. 네 번째, 집값 하락하면요, 멘탈이 붕괴돼서 이제 팔기 싫은 사람들조차도
매물을 내놓게 돼요. 집값 상승장에는 사고 싶지 않은데도 집값이 자꾸 뛴다는 소리만 들리니까 매물을 살려고 덤벼듭니다. 2020년 이후 집값 오를까요 내릴까요? 예상 시세표를 한번 현실감 있게 나타내 보았습니다. 먼저 15억 아파트, 이건 고가 아파트예요. 이번에 대출 금지 선의 아파트죠. 8.8억, 이건 서울 중위권 아파트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값이 8.8억이라는 뜻이에요. 4.5억, 이건 경기도의 중위권 아파트입니다. 경기도 평균값이 4.5억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 15억 아파트는요, 2013년 최저가 6.5억에서 15억, 그러니까 2배 이상 뛰었다고 보시면 돼요. 2.5배 가까이. 그 다음에 8.8억 아파트는요, 2013년에 4.3억이었던 게 8.8억. 역시 2배 이상 뛰었죠. 그 다음에 4.5억 아파트는요, 2.5억짜리, 이게 2019년 현재 4.5억. 2배 약간 좀 덜 뛰었죠. 이처럼 고가 아파트일수록 많이 뛰었다. 당연히 이 순서에 의거해서 하락장에도 폭락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여기 별표 쳐진 거. 자, 이 두 방향으로 지금 색깔, 파란색은 하락, 빨간색은 상승. 자, 지금 이제 15억 아파트가 있다. 얘는 6.5억에서 더블 이상 뛰었는데 이 15억 아파트가 만약 이제 이번 대책으로 하락을 한다. 그러면 2020년 1월에서 4월 대략 한 11에서 13억까지 추락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정말 많이 빠지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 11억까지 빠지는 것은 이제 간혹 나올 거고 13억, 2억은 가볍게 빠질 것 같아요. 이미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얼마 전에 매수하려고 하는 것과 비교한다면요, 4, 5억 차이가 나요. 매도 호가까지 비교를 하면. 그래서 이때 나는 미치겠다는 사람들만 접근하시고 저는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2021년, 23년 만약에 2년에서 4년 추락하게 되면 얘는 10억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11, 13억이 아니라 무조건 10억 이하입니다. 15억짜리. 자, 그 다음에 상승을 한다. 자, 그렇다면 이 상승을 한다는 조건은 이번 대책이 제가 보기에는 뭐 아주 강한 대책은 아니라고 했어요. 언론에서는 뭐 초강력 대책 그러는데 추가 대책이 안 나오거나 정부가 이걸로 그냥 또 시간을 끌거나 그러면 또 올라갈 거예요. 집값. 왜? 내성이 지금 길러져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추가 대책이 강력한 대책이 또 계속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자, 상승을 한 다음에 1월, 4월에 16억, 17억. 근데 여러분들이 15억 주고 샀다. 그러면 16억, 17억.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대출이 지금 안 나오니까. 2021년 얘는 20억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6.5억짜리가 20억까지 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 키포인트는 누구냐? 정부 정책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압박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8.8억 서울 중위권. 예. 만약 하락을 하면요, 1월, 4월 달에 한 6억이나 7.8억까지 대략 1억에서 2억 정도 떨어진 매물들이 나올 거예요.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1, 2, 3, 4로 접어들수록. 그리고 2021년, 2023년은요, 8.8억이 5억으로 추락할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추가 대책을 안 하고 또 방관하면 아마 2020년 1월, 4월에서 현재 8.8억이 9억, 10억으로 뛸 거고요. 그 다음에 2021년, 2023년까지 계속 올라가면서 13억까지 치고 올라갈 겁니다. 4.3억이 13억이 되는 세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이제 가격이 낮은 경기 중위권 아파트 4.5억짜리가 하락을 하면 1, 4월 달에 4억 정도, 뭐 3억대까지 금매는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보통 4억, 한 5천 정도 추락. 그 다음에 2021년에서 2023년 2년에서 4년으로 추락을 하면 3에서 3.5억, 거의 이것도 1.5억 가까이 추락합니다. 자, 그런데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정부가 추가 대책을 안 내놓으면 2020년 1월에서 4월 5에서 5.5억, 거의 뭐 1억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2021년, 2023년까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4.5억이면 6, 7억. 쉽게 말하면 2.5억짜리가 6, 7억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은 실질적으로 2.5억짜리가 6, 7억 올라간 곳들도 현재 많습니다. 자, 강남 재건축 헤드라인 뉴스를 한번 뽑아봤어요. 강남 재건축 전반적으로 지금 진보가 됐던 아니면 보수가 됐던 전반적으로 강남 재건축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현실적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트리플 압박 강남 재건축 2억에서 3억 내린 금매 등장. 24억 부르던 음마아트 19억대로 금매가 나왔다. 벌써 5억대까지 추락했죠. 호가 낮춘 금매물 등장. 대세 하락 전조 징후일까? 강남권 급금매 속출. 철옹성 압구정 아파트 1억 뚝. 압구정은 아예
떨어지지도 않았었거든요. 2019년에도. 근데도 1억 뚝. 자, 제초안 합헌 결론에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보다 재건축 추가 이익 환수제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토해내야 하니까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토해냅니다. 잡아봤자 올라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급매 속출하는 재건축 아파트. 사면 초과 아파트 재건축. 사실상 지금 사면 초과예요. 매수자만 찾아주세요. 이렇게 지금 사정한답니다. 급매 이어서 초급매도 등장합니다. 강남 재건축 탈출 러쉬. 사실 강남 재건축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의 대책만으로도. 집값 추락한다. 주요 뉴스를 봤더니 아까 말했던 24억 부르던 음마아파트 19.9억에 나와 MBC 뉴스고요. 서울 집값 양극화 심화. 강동은 23%나 오를 때 강서는 3.4%밖에 안 올랐다. 서울경제. 물론 그 이전에 강서가 많이 뛰었어요. 이건 강남 성향이 앞으로 계속 전망이 밝다라는 거. 물론 떨어졌다 올라가겠죠. 참고하십시오. 중저가 풍선 효과 9억에서 15억, 즉 7, 8억짜리는 9억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호가 위주로. 15억, 2, 3, 4억짜리들 지금 15억으로 지금 올라가는 추세인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강남이 추락하면요. 결국은 오른 것만큼 계속 추락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6개월 뛰었다, 1년 뛰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지금 6년째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하락도 3, 4년 이상 하락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한국경제. 올 한 해 강남 3구 집값 4%나 뛰었고요. 정말 여기 한국감정원은 지금 마이너스로 말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보기에는 4%도 넘게 뛰었어요. 서울 아파트 중위권 가격 9억 원에 육박, 아까 8.8억 얘기했습니다. 이제 9억 다 됐을 거예요 아마. 헤럴드 경제. 집값 힘겨루기 치열. 총선 전 강력 규제 대책 나올 수도.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중앙 썬데이 기사. 만약 추가 규제책이 안 나온다. 집값 잡을 의지가 1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선거 찍으면 안 되겠죠. 자, 강남 재건축 패닉. 주말세 2, 3억이 뚝. 서울 집값 끌어내릴까? 머니투데이. 임대 등록하라더니 2년 만에 180도 바뀐 정부 방침. 장려해서 규제.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규제를 할 게 아니라 없애라고요. 폐지, 폐지. 알았어요? 자, 폐지하시라고. 한국경제입니다. 12, 16 부동산 대책 약발 먹혀 급매물 나오고 가격 협의도 가능하다고 지금 부동산에서 많이 말들 합니다. 뉴스투데이. 리모델링 바람 부는 용인수지. 이제 비규제 지역들. 물론 여기는 지금 용인수지 같은 경우도 조정지역인데 아무튼 집값이 지금 싱싱. 특히 2000년 이내 이제 1990년대 이런 것들 리모델링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가구당 최고 8억 부담금. 개밥제 겹친 강남 재건축 패닉. 국민일보. 서울 아파트 면적 매매가 변동률. 여기 보시면 지금 60, 60에서 85, 85 초과. 모든 면적의 모든 지역에 마이너스는 단 한 군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2018년 12월에서 2019년 12월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집값 많이 뛰었죠. 올해도 이렇게 집값이 많이 뛰었어요. 지금 여기 보여지는 숫자예요. 다 집값이. 서울 강남은요 17억대가 19억대까지 뛰었어요. 그 다음에 서울 평균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봤더니 8억 6천대가 9억 3천대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평균적 거래 가격이 아까 중위권 가격은 8.8억이고 거래 가격은 9.3억. 도무가 최하 지역인데 4억 1천이 4억 3천으로 뛰었네요. 자, 여러분들 만약 서울에서 1순위로 추천해 주세요. 뭐 지금 집 잡아서는 절대 안 되지만 나는 미치겠다. 그런 분들 도봉구가 1순위입니다. 2019년 1월에서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여기 보시면 1, 2, 3, 4, 5, 6월 이거 한국감정원이라 그나마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7, 8, 9, 10, 11, 12월까지 뛰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막대 그래프가 더 크죠. 그런데 다른 것들로 말하게 되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집값이. 이렇게 갔다가 이런 상황입니다. 뛴 게 압도적으로 높다 이거예요. 2019년도 역시 정부는 집값을 잡지 못했습니다. 내년 서울 집값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1% 이상 상승하다 19명, 보합이 10명, 1% 이상 하락 4명. 그러니까 전문가들도요.
지금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물론 정부 정책이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말만 강하다 하면서. 자, 그것은 공급에 대한 대책. 즉 공급은 꼭 신도시를 서울에다가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을 것도 없잖아요. 그린벨트나 풀면 모를까. 그래서 그 공급 확대 측면에서 매물, 이게 다주택자,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 이 매물을 토해내면요, 한 달에 1만 건도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총 약 한 50만 가까이 되잖아요. 서울에 임대주택 사업 한 게. 그러면 거의 3, 4년 동안 계속 거래될 내용 매물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집값은 자연스럽게 하락하겠죠. 그런데 이 전문가들 중에서 누구 하나 그 얘기하는 사람을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 서민 편이 아니에요. 역시 자기 밥그릇. 자, 저도 흑수저는 아닙니다. 아무튼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집값 등락 최대 변수, 추가 규제. 자, 벌써 최대 변수가 뭐냐? 규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문가들도. 당연해요. 이 추가 규제가 단순하게 명칭을 규제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정책이라고 써야 돼요. 규제만 있는 게 아니라 물량을 토해내게 하는 공급 확대, 그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족한 게 공급 확대, 4월 총선, 그 다음에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와 증시 순매수 추이. 여기 보시면 주택 매매 거래, 실질적으로 2012년에는 여기 녹색 그래프가 국내 증시고 노란색 이게 주택 매매입니다. 12년, 13년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일반인들이 증시 쪽에 관심을 가졌죠. 노란색이 짧고 지금 녹색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제 13년 지나면서 14, 15, 16, 17, 19 보세요. 자, 지금 노란색이 점점 커지고 있죠. 상대적으로 증시 쪽은 비슷하거나 크게 출렁거리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집값이 이제 하락이 되고 그러면 증시 쪽으로 조금 더 몰리겠죠. 저번에 했던 건데 간단하게 보유주택에 따른 분노방 정식. 여러분들 유주택자끼리만 만나면, 그러니까 유주택자였던 사람이 집을 팔았어요. 자, 이 사람이 제일 분노가 심합니다. 이게 유주택자가 집을 팔은 사람. 강남을 팔면 난리 나겠죠, 정말. 그 다음에 무주택자 두 번째. 그 다음에 1주택자. 그 다음에 다주택자. 이 순으로 분노에서 환희로 가는 코스예요. 총 4개. 그런데 집을 판 사람들끼리 모이면 폭락 이야기만 합니다. 왜? 폭락을 해야 회복을 하거든요, 자기가. 그 다음에 자, 집 판 사람이 무주택자하고 만나면 가르치려 해요. 집 판 사람이. 그럼 무주택자는 위로를 받아요. 자, 그리고 집 판 사람이 1주택자하고 만나면요, 자, 무주택자의 길로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가 솔깃하겠죠. 그런데 이 집 판 사람이 다주택자하고 만나면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나요. 자, 무주택자와 무주택자끼리 만나면 신세한탄, 분노. 그리고 무주택자하고 1주택자하고 만나면 작은 전투가 생겨요. 집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이제 떨어질 만도 맞다, 더 오른다. 그런데 이 무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만나면 아주 전쟁이에요. 나쁜 놈, 멍청한 놈. 지금까지 집도 안 사고 뭐 했느냐, 이 멍청한 놈. 일반 서민 집까지 다 싹쓸이하는 이 천하의 배은망덕한 놈,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자, 그리고 이제 1주택자와 1주택자끼리 만나면 내 집 마랑, 내 집 자랑, 내 집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1주택자하고 무주택자가 만나면 작은 전투가 생기겠죠. 자,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만나면 1주택자는 다주택자한테 형님 그래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는 1주택자한테 알짜 빼고 찍어줄게. 자, 이리 와봐. 이렇게 해서 코치를 줘요. 다주택자와 다주택자끼리 만나면 투자 이야기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지금까지 상승장의 어떤 코스였고요. 과연 이 하락작 때는 지금 여기 적혀있는 거하고 완전 반대 상황이 될 거예요. 이해가셨죠? 캥거루족. 왜 캥거루족이 이렇게 늘어나느냐. 나는 캥거루족이다. 맞다. 59.8, 약 60%. 아니다. 40%. 여러분들, 캥거루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왜?
솔직히 젊은 층 취업도 힘들고 더군다나 집값은 폭등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 못하는 이유, 아직 소득이 없다. 취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죠. 자, 이번에 재건축, 패닉, 3종 규제, 분양가 상한제, 대출 규제, 초과이익 환수법,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지금 이번에 넣었지만 아마 이것도 분양가 상한제 이것도 각하될 가능성이 커요. 결국은 정부 정책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정부한테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서울 집값 매미 잡기와 두더기 잡기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왜 실패했냐면요. 뭐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막 집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매미 따라다녀요, 매미를. 근데 한 방에 몰아서 잡을 생각 안 하고. 여기 보세요. 매미채로 지금 서울 집값, 강남 집값, 광역시 집값, 지방 집값 왔다 갔다 하면서 잡히겠어요? 이거 두더지 아시죠? 두더지 게임 막 두들기는 거. 튀어나온 놈만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튀어나온 놈만 때리려고. 제발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자, 이 캥거루족들이 자기 삶을 되찾고 그 다음에 집값이 너무 많이 뛰었어요. 여기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 상승한 집값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하락해서 이 균형을 잡는 이런 상황이 오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면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분들, 수익이 많은 사람들과 적게 남은 사람들 간에 희비쌍곡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집값이 과열된 상황에서는 내 집 마련을 쉬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매수자와 매도자의 줄다리기는 정부만 집값 잡을 의지가 있다면 결국 매수자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